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특정 이동평선 60일선을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는 그런 상황에서 전일 5월 16일 이렇게 강하게 시초가 갭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역시 60일선 저항대를 맞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면 다음날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이렇게 좀 설명드렸죠. 열의 9은 밀린다. 그대로 갭을 메꾸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새벽에 이제 말씀드렸고 전일. 그래서 예상대로 좀 흐름이 전개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추가 하락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추세선 이제 추세 하단까지도 밀 가능성이 큰 겁니다. 추세 하단선은 대략 한 12에서 14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매매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항상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을 고를 때 그렇게 고르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반등은 안 나오더라도 그동안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조정이 나왔을 때 담는 전략. 물론 다음 거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종목들이 무조건 뭐 가진 않죠. 아무리 제가 뭐 전문가를 하더라도 그대로 제 말대로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다만 제가 어느 정도 예측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500원대 지지를 받을 것 같다 해서 거기에 진입을 했는데 5,000원에서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니까 결국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추세 하단까지 만약에 밀었다. 그럼 여기에서 뭐 더 빼겠나요? 더 빼지는 않을 거다. 지금 박스권 흐름이고 견고하게 진짜 의도적으로 딱 봐도 견고한 흐름이기 때문에 견고한 우상향 흐름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우상향 흐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들 기준 주도주들이 밀렸을 때는 거기에 맞게 눌림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기다리시면 시장의 영향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빠진 거잖아요. 지금 금일 같은 경우는 1045종목 빠졌습니다. 하한가가 7종목이고 다 HLB의 그런 영향도 어찌 보면 있는 건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주도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애들 위주로 눌림자에 잡혔을 때 담아가시는 식으로 특히 분할로 담아가시는 식이 제일 베스트고요. 그런 다음에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상승 쭉쭉 나오는 종목들 따라 붙다가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어려워요. 그런 매매는 또 일정 짤순절도 또 하실 줄 아셔야 하고 근데 아예 그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눌림자에 잡고 그냥 끌고 가시는 형태가 제가 봤을 땐 제일 베스트입니다. 스트레스 덜 받고 제일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매매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기준을 뽑아가지고 종목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5월달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항시 제 영상 보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전부터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전일, 전전일 말씀드렸을 거예요. 5월달 장세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게 이젠 이런 모습 봤을 때 이게 5월달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항시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나마 6월달 좀 기대 봐도 될 것 같고 6월 중순 정도는 그래서 5월달 부분에서는 오히려 상방보다는 빠진 형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 내에서 이제 눌린 자리 잡혔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신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젠 뭐 금일 원래는 바로 또 제가 관심 종목 제가 그동안 뭐 말씀드린 관심 종목들을 한 번씩 바로바로 또 보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금일은 뭐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이 전일이죠. 5월 17일 기준으로 시장 흐름이 확실히 좋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금일 나온 종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양식품은 일단 식품주로 대박이죠. 실적이 대폭 상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서 삼양식품은 막 점핑을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뭐 빙그레 그다음에 풀몬 같은 식품주들도 아주 신났었죠. 거의 뭐 가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삼양식품도 엄청 무거워서 비실비실되던 종목인데 요 근래 그냥 쭉쭉 가더라고요. 빙그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깜짝깜짝 좀 놀랐는데 그래서 일단 뭐 식품주들은 현재 금일 같은 그 방어주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해줬다. 보통 방어주가 이제 식품주도 있고 타이어 관련주들도 있는데 식품주들의 이런 그 실적 상향이 굉장히 후재로 작용해가지고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또 뭐 화장품 관련주들 보면 S&D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부분별로 갑니다. 그러니까 각자 놀이 각자 도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 그 종류별로 가는 것 같아. 구대장 그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 한국 화장품하고 어찌 보면 예전 대장주죠. 구 대장주, 뭐 신대장주, 뭐 아이패밀리 SC 같이. 그런 다음에 뭐 기존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 그 자금의 한계 때문에 시장이 도는 자금의 한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화장품주들이 가더라도 부분적으로 순환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볼까? 그 휴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휴성그룹 간의 이제 재산 다툼으로 이렇게 좀 강한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럼 경남제약하고 뭐 블레이드, 엔터 막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그 인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휴마시스가 이제 휴마시스 최대주주죠. 휴마시스 이제 어 이걸 좀 길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건 그 다음번에 이제 다음에 이제 시간에도 설명드릴 거거든요. 이건 좀 더 시간의 매매 등락률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 스카이 문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잡을 수 없어요.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어이없는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해. 이 종목 잡을 수 있었다.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냥 뭐 납북주 이렇게 매매하다가 자꾸 끌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뭐 상한가 나오면 보통 매도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한가 내지 뭐 20% 상승 나오면 수익 보면 보통 그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하거든요. 요즘 올라가면 바로 밀리는 형태라서.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도 이렇게 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 매도 안 하겠냐고. 대체로 매도 하지 이런 식은.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솔직히 시작부터가 점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정말 받치지 않는다면 못 먹죠 이런 종목은. 운이 받치더라도 상한가 한 방, 두 방에서는 매도하죠 보통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계속 상한가 치다가 위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고 여기도 모자라가지고 밀린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장대 한봉 상한까지 쳤죠. 그러니까 이 양봉이 쭉 펴졌다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어? 왜 이렇게 올리냐? 이건 개인들한테 떨구기 편하게 세력들이 만들어 놓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장대 한봉을 이렇게 시초가부터 길게 만들면 여튼 여러 부류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한 방씩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별로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총이 1062억이죠. 바닥으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야? 200억 되나? 200억 남짓으로 시작을 한 건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시세가 나온 종목이 최고야. 뭐 그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혹시라도 다른 종목들이 안 간다 해서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그 그거는 아니죠. 이런 종목들 잡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 좀 피하시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급등주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닥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만큼 관심 가지지 마세요. 좋은 종목 많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지
이런 종목들 자칫 잘못 잡으면 그냥 골로 갑니다. 골로. 속된 말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오플로 이렇게 좀 상한가 쳤는데 이오플로도 솔직히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적이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동안 그 수급이 잘 안 들어오다가 점핑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 사람들이 막 10%짜리 안 보잖아. 막 5%, 막 10% 이렇게 가는 종목을 안 봐요. 그냥 상한가 쳐야 돼. 최소 20% 이상은 시세가 나오는 걸 봐야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 붙거든요. 이게 급등주라해서 이제 다음 번 시세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언짢아 있으니 그런 종목들을 따라 붙지 이렇게 얌전한 종목들을 따라 붙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면식품 같은 경우 이제 중장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확실히 수혜를 보는 부분이고 이 풀먼은 제가 알려드렸었죠. 풀먼 괜찮다. 풀먼 가지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굉장히 좀 슈퍼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물론 삼양식품보다는 아니고 삼양식품이 이미 크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당시에도 그래서 제가 풀먼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봤는데 야씨 무섭더라고요. 가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가다가 점상을 치는 거 보고 그래서 이런 뭐야 어째 보면은 이런 식품주들 이런 식품주들은 괜찮다. 실적이 달려 있으니. 근데 이게 그 시세가 좀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금일 뭐 상한가 쳤지만 평상시대로 갔으면 5% 3% 이런 종목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오플로 같은 경우는 그 뭐야 실적만으로 본다면 만년 적자거든요. 사실 대주주 지분도 적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렇게 좀 막 그 강력하게 뭐 매수하셔라 이런 말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 오히려 불편합니다. 지금 납폭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말 그대로 차트 베이스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차트 베이스로 가는 거 저도 좋아해요. 차트 방식으로 매매하는 거 좋아하지만 어, 일단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도 한번 물리면 또 회복 불가거든요. 사실 정말 우연찮게 셀트리온처럼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나가리예요. 한번 잘못 잡는다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 사실 매매하기 어렵죠. 개인들도 매매 안 합니다. 이런 종목들. 실적 보는 순간 요즘은 다 피해요. 어지간해서 상패를 맛본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피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보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간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외에서는 역시나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경남제약하고 슈마시스 이 두 종목인데 이 그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시작이 이제 슈마시스가 구 유니더스죠. 네,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경남제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슈마시스의 최대 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도 크지 않죠. 아티스트 이렇게 써져 있고 이제 지분이 이제 13% 이렇게 3인 이렇게 해서 써져 있는데 근데 아티스트라고만 써져 있고 뒤에는 안 써져 있죠. 근데 이게 이름이 아티스트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예요. 굉장히 페이퍼 컴퍼니 냄새가 많이 나고요. 실제로도 이제 기사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아티스트 코스메틱 매출 제로라고 써져 있고 읽어보시면 이 경영 참여가 아닌 수천억에 달하는 휴마시스의 보유원금을 노린 꼼수가 아니냐는 이유. 그리고 이게 보면 내용을 보면 이 지분을 650억에 매입을 했다 써져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강계산 인스코, 인콘, 남산물산 얘네들이 이젠 오후 지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솔직히 인콘도 그렇고 실적이 그리 좋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보면 실적이 좀 잡주 개념으로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티스트 코스메틱 경우에는 뭐 화장품 제조 및 유통회사, 바이오 분야
바이오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회사다. 휴마시스 경우에는 이제 진단키트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죠. 수익이 엄청났었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얘네들 내용을 봤을 때는 아티스트 코스메틱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회사가 무슨 바이오 전문 기업까지 손을 대냐. 그래서 전문 경영이 기대하기 힘들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2016년 미래 ING가 지분율 90%, 자본금 10억 원을 어째 보면 투자를 해가지고 설립한 회사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내용 보면 뭐 2017년 2억 7천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내설 만의 실적이 없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회사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와 뭐 관련해서 이번 인수자금도 전환사채와 그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투자금을 확보했다. 그리고 보면 기업을 보면 나 진짜 보면서 다 잡주. 이 골드퍼시픽도 대표적인 잡주잖아요. 미래의 엔지도 솔직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실적만 본다면 굉장히 좀 꼼수가 많다.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플러스인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금 이 그 사업 외에서 이제 돈이 나가는 비용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는 사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껍데기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처럼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아티스트 코스메틱이 휴마시스의 경영권 인수한 이는 휴마시스가 보유한 막대한 현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여기 뭐 일단 현금은 196억이고 기타 유동금융 자산이 2,936억이래요. 그러니까 기타 유동 금융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겁니다. 급할 때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현금인데 이게 2,936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 코스메틱은 이제 휴마시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자금을 빼려고 했겠죠. 그 이견이 지배적이다. 헬스케어 제품 개발, 제조와 판매 유통업. 네, 이것까지는 그냥 그래요. 왜냐면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발이나 뭐 제조 이런 것도 얼마든지 허위 날조로 빼먹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여기 보면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그냥 그거예요. 자기가 치료제를 예를 들어서 개발을 했어요. A라는. 근데 그게 겉으로만은 굉장히 화려해요. 내용으로는 굉장히 좀 잘 꾸며졌어요. 이게 암도 치료되고 뭐 맞는 통치약이야.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1이라도 1%로 가능성이 있으니 얘의 가격 책정은 예를 들어 가지고 3천억이야. 실질적으로는 1원이 될 수도 있는 재료를 금액을 그만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빼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사업 등 사업 목적을 추가로 했지만 수혜 추주에 반대로 무산이 됐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마지막에는 정점입니다. 이제 아티스트 코스메틱의 정점에는 미래 ING의 남궁경 회장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회장이 과거에 저도 이제 오래 주식하다 보니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면 여태 상장된 종목들 보면 그의 손에 거친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가 됐다. 이런 내용도 떠요. 근데 가능한 게 뭐냐면 다 잡주예요. 휴마시스 빼고는 다 잡주입니다. 실적이 최악이고 언제든지 상장 폐지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이 여튼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튼 아티스트 코스메틱이 들고 있는 이 휴마시스를 이용해 가지고 현금을 이용하는 거죠. 얘네들은 이 휴마시스의 현금 자산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인수하면 이제 경남제약도 자기 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블레이드 엔터, 얘가 이제 유니더스였어요. 콘돔 파는 회사. 근데 실적을 보면 실적이 완전 개판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에 비해서 수익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그 외의 금액에서 손실을 어마무시하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뺄 때 이용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현금을 빼겠죠. 얘네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현금 빼서 먹튀하는 거죠. 먹튀하고 이제 뭐 서로 제가 봤을 때는 다 이런 말을 하긴 뭐하지만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제 대화가 다 이루어졌겠죠. 뭐 인수할 때. 그래서 일단 이게 굉장히 좀 실적도 개판이고 경남제약도 막 네모나로 유명하지만 실적이 그리 잘 나온 종목도 아니고 보세요. 이렇게 순이익이 이렇게 점점 벌어집니다. 이제 그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말로는 시너지 효과 난다고 하는데 어, 사실 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앞전에 이제 기사 내용부터 여러 가지로 총 집합을 해볼 때는 이거는 전형적인 작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경남제약도 인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티스트 코스메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음, 또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한번 보면요. 어, 판타지오라는 회사, 이 회사도 상한가 쳤죠.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 최대 주주가 아티스트 코스메틱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하고 뭐 시너지 효과 나고 그다음에 휴마시스하고 경남제약하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 약간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끌어올리는 부분인데 단발성일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시세 나와봐야 올해 확확 나오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단발성이라고 보고 절대로 따라붙지 마셔라. 실적이 죄다 좋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상장 폐지돼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좀 설명을 드린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야 또 시간으로 한번 볼까?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 게 어디 보자. 이사 판타지 이거 제이시스 메디칼 보이네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요. 사실 제가 뭐 세운 메디칼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미중 무역 정쟁에서 이제는 의료기기까지 관세가 이제 넘어가면 수혜를 세운 메디칼 쪽에서 이제 일단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운 메디칼 손을 들어줬지만 제이시스 메디칼도 의료기기를 여하튼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다만 차트가 너무 안 좋아요. 차트가 별로야. 실적은 좋은데 차트가 별로여서 제가 제외시켰다는 점. 물론 이게 시간으로는 4%에 시작을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밀릴 겁니다.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시간으로 보고 매매하시는 시청자님도 계실 텐데 어중이 떠중이로 막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차트랑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4% 이상 나오면 과연 얼마 정도 더 갈까? 물론 뭐 이상 현상이 나올 수도 있죠. 다만 밀리는 거는 자명하기 때문에 끌어올린 다음에 밀 가능성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HP 테크놀로지죠. 계속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할 의미는 없어요.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HLB가 그냥 나락을 가버렸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형태거든요. 이게 너무 좀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완전 뭐 나락 같잖아요. 바로 점 하한가 쳐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HLB가 그 5월 이젠 13일이 잠깐 맞나? 14일인가? 잠깐 5월 16일. 5월 16일 날 인기도가 1위였어요. 종목 인기 순위가 1위가 HLB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땐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아주 난리가 났을 텐데. 여튼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일단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진 걸로 보여지고요. 항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바로 가면 좋아요. 바로 신고가 나오면 오케이, 좋다. 근데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잘 가다가 밀고 모양을 또 만들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무엇보다 대장주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유리기판 관련주는 그 캠토니스 같은 경우를 보면 캠토니스가 쉽게 죽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최대 거래량 뜨면서 지금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방으로 한 번 더 돌파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유리기판 관련주 뭐 2등주죠 지금 HB 그 테크놀로지가. 근데 항상 영원한 대장주는 없어요. 최근 들어서 봐서 느낀 거지만 뭐 몇 년 전부터 그래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대장주가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좀 본다면 나쁘진 않습니다. 여전히 좀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VM VM도 21선을 넘기고 21선을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1선 이탈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홀딩 관점을 가져가셔도 되고, 항시 말씀드리지만 수입 이때 이제 수입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단발성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매도하시는 관점도 괜찮습니다. 뭐 항상 무조건 뭐 중의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 성향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으로 매매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SND와 반대로 이제 만역공장은 솔직히 좀 안 갑니다. 잘 수급 들어오고 또 아침 장 땐 잠시 수급 들어오더니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 다만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때 살짝 밀린 다음에 이제 갭을 메꾸는 거거든요. 메꾸고 다시 또 장대한봉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왜냐면 이 거량을 믿는 거거든요. 저는 말이 안 돼요. 이 바닥에서 얘네들이 아무래도 부에서 물량이 풀렸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분명히 들어온 거거든요. 굉장히 좀 강한 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평선 다 넘긴 상황이잖아요. 어쩌면 저항 때 다 넘긴 상황에서 여기서 아깝게 또 밀어버린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여전히 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리고 신진 SM 오늘 뭐 구리 관련주는 싸그리 무너졌죠. 원전주도 그렇고 뭐 전력주도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좀 깨지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뭐 일시적인 거고. 그리고 신진 SM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한가를 강력하게 터트린 다음에 거량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형태면 이 수급을 끌어올린 이제 세력들이죠. 큰손 기관 뭐 외인들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손해야. 오히려 왜냐면 힘들게 상한가 악성 매물 받아면서 상한가 쳤는데 거량 없이 또 밀 땐 또 거량 없이 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손 놓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받치지 않고 손 놓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형태는. 근데 어째 보면은 이제 자금이 큰 양반들이 불안하지 더. 수익 주주들보다는. 왜냐면 자기네들 힘들게 올린 상한가를 다시 서서히 안에 가두를 시켜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들이 손해를 보는 격이거든요. 지들이 힘들게 올려놓고 다시 밀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흐름 때문에도 빠지는 게 있지만 여하튼 기다리시면 결국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닥만 찍으면 이제 모양을 잡고 아마 바닥을 찍으면 모양을 잡은 다음에 다시 또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소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 흐름상으로는 소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차분히 좀 홀딩하시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차분히 좀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사실 손절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는 없어가지고 저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니터랩 모니터랩도 밑에 이렇게 빠지다가 밑꼬리에 다는 형태인데 전일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하방으로 뭐 빠진다 하더라도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는 형태고 쉽게 빼질 못해요. 이런 형태는 보안 쪽 어찌 보면 보안 쪽 쪽은 뭐 관계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빼지는 못하는 형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센즈랩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유수 물량이 5년이야. 이 센즈랩은. 그러니까 모니터랩은 1년, 2년인가? 2년 정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한도 있는 데다가 뭐 악성 매물이 나와봐야 개인들 물량이거든요. 보면 신용 비율이 4.99%네요. 신용 비율이 좀 점점 더 늘고 있는데 이제 신용 쓴 사람들만 초조하겠죠.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모양이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좋았지만 모양이 또 조금 뭐라고 하지? 이렇게 가파르다가 완만해지면서 바뀌죠. 그럼 여기에서는 좀 소화 과정 거치면서 간다는 얘기니까 바로 혹시라도 바로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끌고 가시는 거지만
뭐 신규 매수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거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좋겠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뭐 진입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뭐 바로 나오면 뭐 좀 얼탱이가 없긴 한데 일단은 모양상 봤을 때는 가파랐다고 완만해진 거 봐서는 이제 하방 압력이 조금 약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양을 좀 잡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양 잡힐 때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늦진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물론 모니터랩은 좀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 모니터랩이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센지랩과 반대로.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미리 담아둔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 보안조를 다 담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담는다고 한다면 조금 난 중의적으로 가지고 갈래 한다면 모니터랩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근데 시장 흐름이 현재 추가적으로 더 빠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보면서 하세요. 왜냐면 강하게 지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한때 강하게 나온 종목이 지금 눌림 모양으로 지금 잡고 있는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누군가 이런 개입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관망하는 거거든요. 여기 개입했던 세력들도 관망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개인들끼리 매매하면 심리적으로 그 개인들이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도 위축이 되면 매수를 안 하게 될 테고 오히려 매도를 지금 시도하는 현금이 급해서 매도를 시도하는 개인 투자자들만 죽을 맛이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가 매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탈이 일시적으로 이 저점, 이 앞전에 이 저점 이탈을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다. 시장 흐름 때문에. 그래서 이 점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하시더라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신 다음에 하셔라. 물론 제가 간신용을 말씀드렸어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우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 종목 언제 알려드렸냐면 이때 알려드렸어요. 이때에서 한번 먹고 이제 눌림 잡혔을 때 여기서 한번 먹고 그다음에 또 밀렸을 땐 이때부터 이제 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전에 영상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종목이 이렇게 물린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점 항상 영상을 보면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종목을 그냥 먹고 한 번에 버리질 않습니다. 먹은 다음에 또 이 종목이 또 우량하다, 좀 지수적으로 끌고 갈 만하다. 그러면 계속 관망해서 저점일 때 이제 또 따라붙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오해 없도록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해하실까봐 혹시라도 그리고 넷마블하고 이제 DNC 미디어 넷마블은 그래도 금일 반등 나온 반면에 DNC 미디어는 내렸죠. 근데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현재 어마무시하게 이제 장사를 잘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이머들은 어마무시하게 많고 현재 진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는 거고요. 시장의 흐름에 좀 받는 모습이에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 불이 꺼질지 계속 이제 찬물을 끼얹는데 일단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 흐름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빠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좋아도 물론 넷마블은 상승이 나왔더라도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시세가 뭐 DNC 미디어보다 많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밸런스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여지는 거고 둘 종목 다 잘 갈 거라 봅니다. 시간적인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다 잘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좀 끌고 갈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다. 물론 뭐 하루 딱 보고 이때 이제 매도하셔도 되는 건데 너무 아까워요. 하루를 보고 이렇게 매매하기에는 좀 아까운 종목이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원전주들도 잘 가다가 금일은 뭐 주도주들이 다 힘을 못 썼어요 기준. 그래서 종목들이 다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고 특히 수사인더스트리는 제가 이거 빠졌을 때는 진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흐름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제가 느꼈지만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뭐 이게 정상이지 않은데 또 입구리 이렇게 달았어. 근데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때 갭 믿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뭐 좀 더 빠진 다음에 밑꼬리 단 형태의 양봉으로 나오면서 여기에서 약간 뭐 흰보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좀 오버라고 봐요. 실적이 그래도 얘네들이 적자는 아니거든. 흑자인데 흑자에서 조금 빠진 것 뿐이거든요. 근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의 기준을 세우면 별게 아닌데
얘네들한테 좀 컸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성장세가 계속 가속화됐다가 갑자기 1분기 실적이 별로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 이렇게 좀 밀린 건데 저는 굳이 신경 쓸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는 좀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그냥 쭉 그냥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 뭐 일진 파워도 있고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은 그래도 얘 혼자는 그래도 강하게 갔네. 이게 그러니까 요즘 느낀 게 뭐냐면 원전 관련주들 있잖아요.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특색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화장품 관련주로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 관련주들 다 다릅니다. 이 가는 그 구간 자체가 어느 종목 그러니까 전체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요. 시장이 도는 자금이 한계가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원전주도 역시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우진은택도 윗꼬리 잘 뭐 달고 있고 가면 G2파워, G2파워도 가다가 또 미는 형태. 그러니까 흐름상은 나쁘진 않습니다. 요즘 원전 관련주들은 흐름상은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제가 이제는 관심 종목으로 알려드린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막 썩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좀 나와주면 좋았는데 나오다 말고 막 그런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종목 중에는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공략하셔라 이날에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락 나왔을 땐 잡으셔도 된다. 더 이상 크게 빠질 자리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매각 이슈로 인해서 간 거지만 공시상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찾아보는 보고는 있다. 약간 그런 형태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매각 협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 한글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좀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여기에서 1차 상승 한번 나와주고 그다음에 눌림 자리 잡힌 다음에 다시 어떻다? 21선을 넘긴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상 형성이 나오고 있고요. 요 근래 이젠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한봉이 나와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513먹은 그래서 여기서 뭐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나 그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뭐 말 그대로 이런 형태로 밀집 형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다음 주 월요일이라든지 바로 이렇게 장대 한봉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신경 쓰진 않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여전히 뭐 빠지더라도 시장에 의해서 빠진 거겠지. 그 정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케미칼. 그린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그린케미칼도 항상 이 301선의 저항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젠 돌파면 때려 맞고 이런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돌파름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좀 다르게 본다고 했죠. 이 부분은. 왜냐면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저점 높였으면 이건 이제는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지금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간에는 어떻게 됐나? 밑꼬리가 길기 때문에 한번 역시나 빠졌네요. 빠져서 이젠 장이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시간에서는 빠졌지만 밑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초가가 약하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약하게 시작하더라도 요즘은 장대 한봉 나오면서 신고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딱히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봉 자체가 다 매집봉이거든요. 다 매집봉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안에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애써 보면 이 봉은 역시나 매집봉이었다. 개인들 심리를 흔들어서 떨군 다음에 일단 개인들이 그 일정 부분 자기가 목표한 만큼 물량을 개인들한테 뺏었다. 그럼 그때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린케미칼은 금이 이렇게 빠졌어도 딱히 저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운메디칼. 세운메디칼도 저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일단 1차적으로 빠지면 1차 매수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 빠질 때마다 매수하셔라 이렇게 설명드렸을 겁니다. 저는 나쁘지 않게 봐요. 이 잘 빠졌다. 갭을 메꿨죠. 상승 갭을 그대로 또 메꾸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어때요? 이 앞전의 거래량보다 크게 빠져나온 부분은 없고, 그리고 시간으로는 시간으로도 빠졌네. 그러면 이런 형태는 좋은 겁니다. 오히려 빠졌을 때 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렸을 때 음봉망에 또 잡혔을 때 매수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장단봉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렇게 빠진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땐 차트는 착해요. 지금 많이 올라간 거라 보기에도 애매해요. 이 종목은 저점 대비 지금 뭐 얼마야? 900원 한 30%? 아직 확정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아직 수급적으로 완벽하게 확장이 된다고 하면 상한가만 찍어야 되는데 상한가만 찍는 종목이 아니야. 전고점 돌파 나와도 많이 나와봐야 19%.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확실히 타점이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금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렸을 때 공략이 좋아 보인다 해서 도중에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도 만약에 추가로 나온다 그럼 추매하셔도 됩니다. 제가 분할 매수 말씀을 드렸었죠. 2분할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충분히 그렇게 좀 하시면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 설명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추천할 만한 종목은 없어요. 종목들이 지금 시장 흐름이 더 빠질 것으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면 다행이지만 더 빠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굳이 뭐 새로운 종목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말씀드린 저렇게 강한 종목들 내에서 눌림 잡혔을 때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전략 그런 전략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바이오제약은 모양은 괜찮네. 얘는 시간에 얼마 빠졌나? 2%.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만약에 빠졌을 때는 한번 매수 타점으로 잡으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눌림 잡인 다음에 이제 다음날 가는 식으로 가면 베스트긴 하거든요 이게 물론 여기에서 빠진 다음에 밑꼬리 달고 신고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음봉 모양으로 가르게 된다면 이런 종목은 나쁘진 않네. 흐름이 나쁘진 않네요. 근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 이건 그냥 제가 뭐 딱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라 참고 정도만 하시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끝에 네 종목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한컴 나이프 케어, 그다음 세운 메디컬, 그린 케미컬 정도 지금 장세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보셔도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튼 금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